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1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일반적인 벡터 공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약간은 좀 더 쉬운 혹은 우리가 흔히 만나본 그러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벡터 공간들을 먼저 하나의 이그젬플로서 살펴보고 그러한 이그젬플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한 순서 입장에서 일단은 흔히 다루는 이그젬플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R2 혹은 R3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러한 벡터 공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R2는 이제 평면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R3는 이제 공간,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일단은 뭐 그 벡터에 대해서 처음 이제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벡터가 어떠한 개념인지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벡터 공간의 이제 하나하나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라고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일반적인 벡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좀 더 구체적인, 좀 좁은 의미의 벡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R2나 혹은 R3 상에서의 벡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 R2 혹은 R3 상에서는 그 전에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어떤 수치적인 양들을 이제 다루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구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벡터는 우리가 흔히 물리에서 얘기하는 힘이라던가 혹은 속도 혹은 가속도와 같이 크기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량으로서 크기와 더불어 방향까지 의미가 있는, 방향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리량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R2 혹은 R3 상에서의 벡터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진 양을 표현을 할 때 도입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어떤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하는 크기도 나타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방향인지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 다루었던 중학교 때까지 다루었던 뭐 단순한 숫자만을 가지고 나타내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향도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를 사용을 하는데 이 화살표를 이제 길이를 이제 길게 그리시거나 혹은 짧게 그림으로 해서 크기를 우리가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때, 즉 벡터를 표현할 때 화살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에 잠깐 이제 그 전에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크기와 방향을 가진 그러한 어떤 엔티티, 객체를 우리가 앞으로 벡터라고 부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은 R2나 R3, 즉 평면 혹은 공간 상에서의 R3 상에서의 벡터만 우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벡터는 화살표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화살표의 length로 벡터의 magnitude, 즉 크기를 나타내도록 하겠고요. 화살표의 direction을 가지고 벡터의 디렉션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잠깐 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죠.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속도를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방향,
이제 오른쪽이라고 생각해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뭐 얼마만큼 간다라고 하는 그 속도를 나타낼 때는 이런 화살표를 표시하겠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이제 그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뭐 이런 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속도를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그 방향을 가진 화살표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속도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그 여기서 그린 세 개의 그 화살표는 길이가 비슷하게 이제 그리려고 한 건데요. 그렇다는 뜻은 이 세 개의 벡터는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 매그니튜드는 이제 동일한 그런 벡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기를 다르게 이제 나타내고자 한다면 길이를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더 짧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은 같은 방향을 나타내긴 하지만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그러한 벡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이. 얘하고 얘도 뭐 방향도 약간 좀 다른 것 같고요. 길이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나타내는데 화살표의 length와 화살표의 direction을 사용해서 결국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벡터라고 하는 양의 방향과 크기를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방향과 크기를 이제 가진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러한 그 벡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화살표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점하고 끝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화살표하고 지금 시작점을 여기로 하고 끝점을 여기로 했죠? 근데 시작점을 조금 다르게 옮겨서 우리가 이런 화살표, 벡터를 이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긴 할 텐데, 일단은 이 두 개의 그, 화살표는 길이, 랭스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동일하게 그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시다. 자, 차이는 이제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끝점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자, 뭐 시작점을 보통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부르죠.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이 화살표, arrow의 그 시작점을 이제 보통 이제 화살표의 머리를 이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헤드가 이제 종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시점에 해당하는 그런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지금 화살표는 화살표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지만 우리가 화살표를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 벡터인데 벡터는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고자 하는 양인데요. 구분하고자 하는 양인데요. 그러한 벡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화살표나 이 화살표나 즉 1번 화살표나 2번 화살표나 동일한 크기,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얘기를 할 때는 시점하고 종점이 다르더라도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그 위치, 시점이나 종점의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그 매그니튜드하고 디렉션이 같은 그런 벡터다 라고 하는 것은 혹은 화살표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벡터다, 같은 화살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벡터에서의 동일한 벡터를 생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그 벡터는 그 방향과 크기를 가진 어떤 양을 나타내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물리적인 양, 앞에서 얘기했던 속도나 가속도나 뭐 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힘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하나의 물체에 그 이렇게 이 화살표에 의해서 나타내는 힘이 있다고 하고요.
포스죠. 그리고 또 이 화살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힘이, 두 개의 벡터가 이제 같은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이 합한 결과는 결국 이 물체에 어떠한 힘이 가하는 것과 동일한지 하는 그러한 합력의 개념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합력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숫자에서의 덧셈과 같이 단순히 그 크기만을 더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한 단순히 이제 벡터를 더할 때는 벡터가 결합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크기만을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일종의 속도 개념일 텐데요. 흐르는 강물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강물은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는 시간당 1마일의 속도로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강에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을 하는 속도가 그 강물이 흐르는 거를 배제했을 때 속도가 시간당 2마일의 속도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러한 강물에서 실제로 그 진행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겠습니다. 자, 즉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수영을 해서 2마일 per hour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강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제 1마일 per hour의 속도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강에서 변화하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2 플러스 1인 3이 아니라 2 마이너스 1인 1마일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즉, 이 사람이 흐르지 않는 강물에서 움직이는 속도와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벡터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속도를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를 할 때는 단순히 매그니튜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매그니튜드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 플러스 1이 아니라 2 마이너스 1의 속도로 이제 움직여 가겠다라는 겁니다. 즉,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할 때, 합할 때는 매그니튜드를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강이 왼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그 사람이 수영을 했지만, 지금은 강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제 수영을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마일과 1마일 per hour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되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간당 3마일의 속도로 이제 위치가 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2하고 2를 더하면 되지만, 이 전에 얘기했던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2-1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벡터의 합은 단순한 어떤 수치적인 어떤 값을 단순히 더하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벡터는 방향을 고려는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방향을 고려해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지. 자, 그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 벡터 어디션을 위해서는 평행사변형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뭐 예를 들어서 힘도 뭐 물론 마찬가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 상황을 좀 쉽게 알기 위해서 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즉 어떠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제 변화된 정도가 어떤 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제 바뀌었다면 위치는 즉 이런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그리고 움직인 그 크기, 변화된 크기도 이 화살표의 길이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변위라는 것도 하나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화살표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분해해서 생각한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만큼 움직였다 라는 것을 이제 이런 하나의 화살표, 하나의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그 위치에서부터 다른 위치로 이제 위치가 이만큼 변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위치에서 다시 또 이 벡터가 표현하는 만큼 위치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V, 이 벡터를 W라고 우리가 표기한다면 V하고 W만큼 변화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V만큼 위치가 변화했고 그 다음에는 W만큼 위치가 변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되면 결국 제일 처음의 위치에서 최종적인 위치까지 얼마큼 변화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만큼을 변화하고 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다시 위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결국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오른쪽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만큼을 변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아래서부터 이만큼을 변화한 거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나타내 보면 결국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움직였으니까 결국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한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벡터를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벡터의 덧셈을 표현할 때 V하고 W를 같은 이제 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점이 나타나는데요.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V하고 W를 이제 이어서 이렇게 쓴다면 그 합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는 같은 위치에서 시점을 두고 우리가 보통 더합니다. 그래서 V하고 W가 시점이 이제 이 점으로 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조금 전처럼 결국 둘 중에 하나의 벡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벡터에 그 종점이 있으면 그 종점을 시점으로 하되 W랑 같은 벡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죠. 그래서 얘도 W고 얘도 W입니다. 지금 시점은 다르지만 방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할 때 이렇게 V의 종점에 W의 시점이 되도록 이렇게 옮겨 두면 우리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요 지금 더한 결과가 V 더하기 W인데요. 이것을 이제 얘하고 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를 얻어지는지, 즉
W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V하고 W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W가 지금 이 두 개가 방향과 크기가 같고요. 따라서 그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런 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죠.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원하는 V 플러스 W는 결국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대각선이 표시하는 화살표, 대각선이 표시하는 벡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같은 위치로 해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는 두 개의 벡터를 이웃하는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두 개의 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가 같은 시점 P에서 지금 출발하도록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하고 y의 벡터의 합은 그럼 어떠한 화살표, 어떠한 벡터가 되느냐? 것은 물리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y라는 벡터가 나타내는 화살표와 x라는 벡터가 나타내는 화살표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 대각선, 즉 꼭지점 Q가 생긴다고 하면 P에서부터 Q까지 가는 이 대각선이 나타내는 화살표가 바로 x 더하기 y라는 벡터를 표시하는 화살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2나 혹은 R3에서 생각하는 이제 벡터의 덧셈은 물리적인 그러한 의미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약속을 이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이다라는 의미에서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도입을 할 때는 결국 변위를 생각을 해서 P라는 점에 위치했던 어떤 그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였다가 X라는 벡터에 의해서 이 위치로 바뀌었다. 그런 다음에 Y라는 벡터가 의미하는 그 변이가 다시 또 변화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 X라는 벡터의 그 종점에 Y라는 벡터의 시점이 겹치도록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벡터는 이제 시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y나 위에 있는 y는 같은 y입니다. 같은 벡터입니다. 같은 크기, 같은 방향이어서 벡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연달아 붙였을 때 이제 이 두 번째 y라는 벡터의 종점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러면 x의 시점부터 y의 종점까지 연결하는 것이 결국 x 더하기 y라는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이제 순서를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x를 먼저 작용하고 그다음에 y를 작용했는데요. P에다가 y를 먼저 작용을 하고 y라는 벡터의 종점과 x라는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화살표를 표시한다면 그 화살표의 종점 생각을 하면 그게 여전히 같은 Q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y를 먼저 적용시키고 x를 적용시키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겠죠. 자, 이렇게 그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벡터를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 다른 벡터의 종점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tail to head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즉, y의 tail을 x의 head에 붙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혹은 x의 tail을 y의 head에 붙여라. 라는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줄여서 tail to head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이제 두 개를 더할 때는 이제 방향과 크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벡터를 이제 더할 때는 결국은 물리적인 의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즉, 두 개의 어떤 벡터가 표현하는 물리량이 가해졌을 때 그 결과, 또 하나는 이제 벡터가 될 텐데 그 결과 벡터를 합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라는 어떤 물리량이 있고 y라는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이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합이 되는 어떤 물리량이 생길 텐데, 힘이라면 합력이 될 거고, 그 다음 속도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합쳐진, 결합된 물리량도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될 텐데, 그 벡터를 우리가 resultant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각각의 벡터가 표현하는 물리량이 합해졌을 때의 그 결과를 표현하는 벡터가 되도록 합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su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벡터의 합이라고 부를 거고,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평행사변형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했던 거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다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간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기 변이나 이 변이나 같은 벡터고요. 이 변이나 이 변도 화살표 입장에서 같은 벡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개의 화살표가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를 이웃하는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그 녀석의 대각선에 나타내는 그런 벡터를 x하고 y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패러렐로그램 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을 할 때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tail to head라는 방법을 얘기하기로 했었죠. 자, x를 먼저 p에 적용을 하고 x의 head하고 y의 tail을 같게 되도록 y를 이제 옮겨서 표현을 하거나, 혹은 y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y의 헤드에 x의 테일이 겹치도록 이제 x를 옮겨서 그렸을 때의 이제 종점을 생각을 하면 같은 점이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tail to hea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 법칙을 적용해도 되고 tail to head라는 방법을 적용해도 되고, 그리고 tail to head를 적용할 때는 x를 먼저 적용해도 되고 y를 먼저 적용해도 되고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이제 4번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평행사변형이 이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길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주보고 있는 게 길이 같은 거죠. 그럼 물론 이제 평행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덧셈을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벡터의 덧셈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벡터의 덧셈은 그림으로만 지금 나타냈죠. 자,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좌표를 도입하면 조금 더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용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해석기하라는 건 별게 아니라 결국 좌표계를 도입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벡터의 덧셈을 단순히 그 숫자들의 덧셈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벡터를 생각할 때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즉 R2나 평면이나 R3에서 일단 우리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그 패러렐로그램러를 써서 덧셈하는 경우는 평행사 변형을 그리는 거라서 뭐 R2든 R3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물론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할 그 좌표계를 도입하는 방법도 R2나 R3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좌표계를 도입할 수가 있는데 좌표계가 조금 이제 개수가 다르죠. 좌표의 수가.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좌표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림은 플레인인 경우, 즉 R2의 벡터에 대해서 좌표계를 도입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R3 공간상에서의 벡터도 좌표계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단 좌표가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X좌표, Y좌표, G좌표 세 개의 성분이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중에서 플레인인 경우만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3차원 공간상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좌표계를 도입을 하냐면 그 x하고 y라는 벡터가 주어지면 보통 이제 시점을 이제 같은 점을 우리가 택할 텐데요. 그 시점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자, 그런 좌표계를 도입을 해보면 x의 종점이 있겠죠? 여기가 지금 원점이 됩니다. 0,0. 지금 플레인에서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겠다는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x라는 벡터 나타내는 종점은 이제 이 평면상에서 한 점이 될 테니까 그 점 좌표를 A1, A2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y의 종점도 우리가 하나의 점이니까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B1, B2. 자, 이렇게 했을 때 x하고 y를 더한 이 벡터도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종점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q라고 쓰는데 이 x 더하기 y라는 벡터의 시점이 원점일 때 종점의 좌표를 알게 되면 결국 그 벡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될 텐데 그 종점 q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전에 했던 tail to head 방법을 여기다 적용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뭐 처음에 원점에 있다가 x라는 벡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그 종점이 A1, A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y라는 이 벡터를 시점을 이제 원점이 아니라 이 점이 되도록 옮겨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여기서 좌표 B1하고 B2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시점에 비해서 x축 방향으로 B1만큼 같고 높이 방향으로 y축 방향 B2만큼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그 y라는 벡터의 시점을 x라는 벡터의 종점으로 옮기고 나면 이 종점의 y라는 벡터의 종점의 좌표는 이 점에서부터 x축으로 얼마만큼 더 가나요? B1만큼 더 가는 거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2만큼 더 갑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 점의 x좌표는 A1만큼 더 간 건데 거기에다가 B1만큼 더 갔으니까 Q의 x좌표는 A1만큼 가고 나서 다시 B1만큼 갔으니까 총 A1 플러스 B1만큼 간 거죠. 비슷하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A2만큼 y좌표가 바뀌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B2만큼 바뀌었으니까 합치면 여기가 이제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2하고 B2 더한 만큼 되는 거죠. 즉
이런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시점을 원점인 그런 벡터를 생각을 한 다음에 종점을 계산할 때는 두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성분별로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좌표계를 도입하면은 이와 같이 쉽게 기계적으로 벡터의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지금 이런 계산 입장에서는 항상 시점을 원점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상이 편리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벡터에다가 좌표를 도입을 할 때는 항상 그 벡터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결국 시점은 정해졌으니까 원점으로 종점만 이제 알려주면 될 텐데 그 종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려주면 결국 그 벡터가 정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도입할 때는 벡터를 표시할 때 결국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종점의 좌표가 벡터를 정해주는 것이라서 x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 x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의 평면상의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쓴다면 x라는 벡터의 그 종점을 좌표로 x라는 벡터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고등학교에서 위치 벡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일종의 위치 벡터로서 좌표로서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종점을 좌표로서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제 쓰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덧셈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조금 전 했던 걸 더 정리하면 시점을 전부 원점으로 하는 그런 좌표계를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시점이 원점으로 이제 다 동일하니까 벡터를 표현하는 때는 결국 종점이 어디 있는지만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각각의 벡터의 종점을 좌표를 통해서 그 벡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벡터는 a1, a2다 라고 쓰는 거고요. y라는 벡터는 b1, b2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벡터를 더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원점 시점으로 한 벡터로 나타냈을 때 종점의 좌표를 이제 알려주면 될 텐데, 원점 시점으로 했을 때 종점의 좌표가 각각 두 벡터의 x좌표를 더하고 y좌표를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의 좌표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하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그 벡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시점을 원점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지금 x라는 벡터가 전부 다 시점을 이제 원점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x라는 어떤 벡터의 엔드 포인트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갖다가 단순히 이제 그냥 끝점이다, 종점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단순히 결국 그 점 자체를 하나의 벡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벡터긴 하지만 그 x라는 벡터의 종점 이퀄 벡터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포인트 x, 사실은 x는 벡터인데 그냥 종점을 가리킬 때 이제 x라는 벡터의 끝점이다, 종점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냥 x라는 벡터의 점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즉 x의 종점이나 x 벡터 자체나 그냥 같은 걸로 그냥 간주해서 이거 표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 두 개를 더할 때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벡터에서의 그 연산 중에서 또 한 가지 그 의미 있는 연산 중 하나가 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말로 이제 상수배라고 하는데요. 자, 상수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힘이 있으면 힘을 뭐 2배로 늘린다, 3배로 늘린다, 아니면 반으로 줄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x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리고 어떤 숫자, 뭐 람다라고 하죠. 뭐 람다라는 숫자가 있으면 x는 벡터고요. 자, 그래서 람다 곱하기 x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 직접 쓰면 3x가 되겠죠? 즉 x를 3배 늘린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람다라는 어떤 리얼 넘버가 있을 때 그 3배 한다, 2배 한다 라는 그런 의미는 방향은 거의 뭐 유지한 채 길이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람다가 3인 경우, 즉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리고 리얼 넘버 t가 있을 때, x라는 벡터를 리얼 넘버 실수 t만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 벡터를 우리가 tx로 쓸 텐데요. tx가 의미하는 벡터는 뭐냐면, t가 0보다 큰 실수일 때는 tx라고 하는 벡터의 방향이나 x라는 벡터의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same direction. 일단은 tx도 하나의 벡터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어떤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t가 0보다 클 때는 tx는 x의 방향과 같다. t가 음수일 때는 tx의 방향은 x의 방향과 반대다 라는 겁니다. 즉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3x는 우리가 뭐 3배 늘리는 거니까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서 길이만 바꾸기를 원하는 거니까 3x나 x나 방향이 같은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바꾸길 원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향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이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길이는 결국 tx의 길이는 x의 길이에 얼마를 곱하는 거냐면 t의 절대값만큼 곱하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x가 이렇게 있을 때 3x는 방향은 같고 길이만 3배가 된 거고요. 마이너스 2x는 방향은 반대로 가고 길이는 2배가 된 거죠. 마이너스 2 절대값 2배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약속을 하는데,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 방향과 크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모든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간주하고, 그때 즉 벡터를 나타낼 때 종점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럼 종점의 좌표 입장에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x라는 벡터의 종점이 a1, a2다. 즉 x라는 벡터를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 a1, a2다 라고 했을 때 tx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 네, 각각을 t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t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을 이제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림은 평면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공간상에서도 R3 상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가 뭐 1, 3, 2다. 그러면은 3x는 어떻게 되나요? 3, 9, 6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러한 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생각하는 거니까 방향이 이제 물론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걸 묶어서 우리가 패럴렐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두 개의 벡터가 모두 0벡터는 아니라고 하죠. 즉 크기가 0인 그런 벡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기가 0인 아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가 패럴렐, 평행하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를 해서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수 t, 물론 x하고 y가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상수값도 0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0이 아닌 리얼 넘버 t가 존재해서 y equal tx가 되도록 한다면 x하고 y는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 평행한 경우를 나눠보면, 이제 t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t가 0보다 큰 경우는 같은 방향인 거고요. t가 0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완전히 거꾸로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데,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인 그런 방향을 갖는 벡터들은 서로 평행하겠습니다. 그렇죠? 같다라는 거가 이제 t가 0보다 크다는 거고요. 아포짓하다는 얘기가 t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좌표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a1, a2라고 하면 tx라고 하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 그 벡터도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이 벡터의 종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ta1, ta2가 된다는 겁니다. 네, 약간 좀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R2, R3에서의 벡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런 벡터들의 덧셈과 벡터와 실수를 사용해서 상수배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연산에 대해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8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가지 성질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한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연산,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어떠한 규칙,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성질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